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경태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권력 쪼개기가 아니라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에 핵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와 유착 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주신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약간 친정부 성향을 띨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 정치와 어떻게 정확하게 분리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혹시 제도적으로 생각을 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이고 또 위원장을 아마 거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사실상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독임제보다는 합의제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죠. 검찰총장이 검사장들 통해서 일선 검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1차 검찰개혁 전만 해도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을 통해서 일선 경찰서장을 지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청과 국수본과 또 지방경찰청, 경찰서가 자치경찰위원회가 다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완벽한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다만 여러 가지 이 1인이 갖고 있는 권한보다는 11명이 권한을 나눠가는 것이 보다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절차적 어떤 하자를 줄일 수 있는 정말 좀 중요한 방식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구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 4인, 국회 4인, 대법원장 3인, 11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활동을 제대로 공정하게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서 9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 9명인데 국무총리 제청 2명과 금융위원장 7명의 제청으로 이루어지고요. 금융위원회 또한 대통령 2명, 당연직 4명, 금융위원회 2명, 상공회의소 1명으로 9명으로 구성됩니다. 이토록 이렇게 합의제 행정기관이 다양한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아무래도 한두 사람의 권력으로만으로 무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은 낮아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국가수사위원회가 현재의 이 검찰총장, 경찰청장만으로 유지되어 왔던 과거의 수사기관과는 훨씬 더 선진화된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송석준 의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아까 플로어의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수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국수위가 어쩌면은 이제 가장 이 2차 검찰개혁의 이제 핵심 조직이라 볼 수 있는데, 그 국수위의 구성이 이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4명은 대통령 임명하고 또 4명은 정치권에서. 근데 지금 여당이 이제 다수이다 보니까 4명 중에 3명을 여당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을 이제 법무부라든가 이제 그 국가중앙기관의 장들이 추천위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11명의 국수위 의원 중에 10명을 지금 여당이 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공정해야 될,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로 해야 될 이 국수위가 친여 성향의 수사 이렇던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개선을 하자고 하는 이 검찰 개혁이 특정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개악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검찰이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거학의 어떤 권력 또는 그 대기업, 이런 강한 자들과 맞서 싸웠던 우리 법치주의소의 어떤 역할을 했던 검사의 역할이 이제는 검경 수사를 조정을 넘어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을 해체 순으로 전락을 시켜버린다면, 이제 누가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강한 거학들과 맞서 싸울 그 법치주의 수호자가 될 것인가? 그것으로 국수위가 하나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저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중 6명이 여권에서 임명하는 것이 수사 개입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안하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 여권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은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한 명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에서 그 권한을 11명이 쪼개고 그 11명 권한 중에 반만 여권이 갖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100% 다 가졌어요, 여권이. 총장 임명하고 경찰청장 임명하고 100% 다 갔던 권한을 반으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불안하시겠죠. 불안하시다고 좀. 그럼 저는 방통위법처럼
정치권 권한 다 빼자고요. 3분의 1로 다 줄이고.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말 여권과 대통령의 추천 권한이 줄었으면 좋겠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법학회장 등으로 다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방통위법 우리 저희가 KBS 이사회법이나 방문진법 논의할 때처럼 저는 그 논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당의 혹은 대통령의 추천 권한 좀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정말 그 직능에 종사하고 있는 혹은 법조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충분히 어떤 국가 수사 사무를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입법 사항이고 입법 재량권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저도 이 수사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한 방금 말씀하셨듯이 불송치 사건 40만 건, 대법에 올라가는 3심에 올라간 사건이 5만 건이 넘잖아요. 그거 12명의 대법관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봅니까? 101명의 대법 연구관이 다 읽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3심 절차도 다 무용지물이 되시는 거예요. 40만 건 불송치를 가지고 국가수사위원회가 다 왜 못하냐라는 말은 12명의 대법관이 왜 5만 4천 건에 달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3심까지 가려면 얼마나 비싼 변호사 쓰면서 3심까지 가겠습니까? 그럼 그 사건을 제대로 심리를 해주셔야죠.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불송치 사건을 다 관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각각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이 충돌하거나 관할이 좀 불특정해서 그 수사 범위를 특정해야 될 때 이런 부분에 좀 더 국한하거나 혹은 정말 이 원고가 정말 어떤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좀 더 상급 기관에 하소연하고 싶을 때 그때 전 국가수사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권을 지휘하면서 마치 과거에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듯이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요. 너무 지금 과거의 사고에서 검사들이 경찰들 수사지휘할 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끝났습니다.